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MAH입니다. 한반도 근처의 거의 모든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산 헬기 최초로 이것이 달리죠. 바로 공대공 미사일이죠. 소대 이상급을 한 대가 지금 방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 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 웨폰 K.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저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유튜브로 너무 많은 컨텐츠를 봐서 저는 너무 익숙합니다. 아, 익숙하세요? 예, 다만 이제 그 특유의 그 분장 요것을 해결하기 요것이 없는 상태에서 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도 드네요. 목소리만 아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화면으로만 이렇게 뵙다가 실제로 처음 뵙습니다.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상륙작전의 판도를 바꿀 K-웨폰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MAH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리얼 웨폰 K도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KFM 플러스 채널로 바뀌었고요. 이 채널에서 더 정확하고 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상륙 공격 헬기 MAH는 언제, 어떻게, 왜 만들어진 헬기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MAH는 수리온 기반으로 파생된 상륙 공격 헬기 마리논의 소형 무장 헬기 미르온 LAH에서 입증된 최신 항전 장비와 무장 체계가 적용된 헬기입니다. 즉 수리온 대 LAH 무장 헬기가 결합된 헬기가 MAH 상륙 공격 헬기를 할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2009년 해병대에서 상륙 공격 헬기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2014년에는 상륙 공격 헬기 소요가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보다 훨씬 전부터 해병대는 상륙 공격 헬기에 대한 소요가 있었으나 아무래도 해병대 분들의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려움을 가져냈는데 독자 개발로 이제 소요가 확정되면서 이 예산 확보가 되고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해병대의 상륙 공격 헬기가 이렇게 국내 개발로 결정되어서 2022년 개발에 착수한 다음 2024년 시제 135기가 제작이 완료됐는데 앞서 말한 대로 이제 마리논 상륙 기동 헬기와 LAH 소형 무장 헬기가 거의 개발이 완료된 시스템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빠르게 개발이 될 수 있었다 생각하고요. 그렇겠네요. 2024년 10월부터 지상 테스트를 시작하고 12월에 초도 비행을 성공했는데 처음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2025년 1월 초도 비행 성공 축하하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초도 비행 행사에서 보여준 기동은 지상 활주를 통해서 이동을 한 다음에 이륙해서 15m 높이에서 제자리 비행, 선의 비행, 그 다음에 전후 좌우 비행, S자형 선의 비행, 그리고 약 30m 높이에서 최대 수평 비행 등을 선보이면서 비행 조종 성능과 안정성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는 2026년 후반까지 이렇게 개발이 완료된 후 2027년부터 양산에 착수할 예정인데 2031년까지 양산돼서 해병대 항공단에 총 24대가 인도될 예정입니다. 야, 이게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네. 자, 2021년에 창설된 해병대 항공단은 현재 상륙 기동 헬기로 2개 대대를 운용 중에 있는데요. 상륙 공격 헬기 24대를 더 도입함으로써 한 개 공격 헬기 대대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륙 공격 헬기 MAH 재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기는 당연히 마리논과 거의 비슷하고요. 조종사는 2명이 탑승하는데 동체 길이는 로터 포함해서 약 19m고 폭이 약 6m, 높이 5m. 공허 중량은 약 5,136kg 정도 됩니다. 비행 성능 및 수송 능력은 엔진이 1800마력 플러스 알파 쌍발 터보 샤프트 엔진이고 메인 기어 허용 출력이 2663마력으로 H1 줄로 바이퍼의 2350마력보다 높네요. 그죠? 네. 적재 중량은 약 3500kg, 탑재 연료량이 약 1160kg, 최대 이륙 중량이 약 8700kg, 거의 9톤이 되고요. 항속거리는 약 730km, 최대 속도가 265km/h, 최대 작전 시간이 3시간 40분, 인양 능력이 2.7톤이나 되네요. 자, 여기서 헬기 능력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제자리 비행 고도가 3048m, 실용 상승 한도 4590m, 전진 상승 속도가 14m/s, 수직 상승 속도가 8m/s. 근데 이 수직 상승 속도에 관한 이슈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격 헬기는 순식간에 날아오는, 그러니까 수직으로 상승하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공격 개시 시점과 공격 대기 시간까지 이제 은폐를 하고 공격하는 이 타이밍을 줄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륙 공격 헬기는 8m/s, 즉 1초에 8m가량 상승이 가능한데 바이퍼가 1초에 14m/s로 알려져 있어서 이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바이퍼에 비해서 이 상승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2배 가까이 떨어져서 성능이 딸리는 거 아닌가, 확인해보니까 이게 잘못된 정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잘못된 정보였어요? 비행 성능이라는 거는 그 기준을 어떤 상태, 어떤 연료랑 어떤 무장 상태인지 따라서 천차만별로 바뀌는 건 뭐 아재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비행기와 달리 헬기는 메인 로터가 아래로 붙는 추진력으로 상승하는데 수평 자세에서 상승할 때보다 기울어서 앞으로 나가면서 상승할 경우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직 상승을 하는데 그 무게를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퍼의 14m/s라는 수치는 전진 비행을 하면서 상승하는 최대 상승 비행 속도였고 실제 중무장, 그러니까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을 장착한 다음에 제자리에서 수직 상승하는 속도는 MAH와 큰 차이가 없는 10m/s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김윤석 기자께서 실제로 이 MAH를 본 적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처음 봤을 때 소감이 어땠었나요? 실제로 본 상륙 공격 헬기는 든든하고 믿음직했습니다. 특히 방탄 장비가 추가돼 가지고 이제 방탄판들이 곳곳에 설치된 점, 그 다음에 하드 포인트를 할 수 있는 이 파일런과 무장 장착대가 설치된 점, LAH보다 더 많은 수량의 화력을 장착하고 무기를 장착하는 게 인상적이었는데 실제로 보시면 그 매력이 느껴집니다. MAH가 수리온 마리논과 외형상 가장 다른 점이 기체 양쪽에 짧은 날개처럼 생긴 거, 뭐 스터브 윙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바로 공격 헬기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닮은 무장도 있는 것 같긴 한데 MH 무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실까요? MAH 상륙 공격 헬기의 무장은 일단 앞쪽 기수에 보면 근거리 목표를 제압하기 위한 20mm 3연장 터렛형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는데 LH 사업 때 개발된 국산 기관총으로 LH랑 그 3연장 기관총이랑 그 포의 스펙 자체는 동일하지만 LH와 그 다음에 마리논 상륙 공격 헬기의 차이점, 크기가 차이 나기 때문에 탑재 휘행 탄수를 크게 늘렸습니다. 탄창 크기를 키워서 장탄수가 늘어났는데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는 아무래도 근접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지고 한번 보급할 때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랜딩 존까지 가는 시간이 상륙함까지 가야 되니까 약간 길게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장 탑재량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충족했고 동체 양쪽에 스터브윙, 여기에 약간 짧은 날개처럼 보이는데 주 용도는 양력보다는 무기를 장착하는 무장 장착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각각 3개의 무장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LAH에는 각각 양쪽에 1개만 있었는데 아무래도 상륙 공격 헬기는 임무가 많다 보니까 한쪽에 3개, 그래서 무장의 종류는 대체로 3종류 이상의 무장을 장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발씩 이제 3종류씩. 네, 맞습니다. 맨 안쪽에는 우리가 독자 개발한 헬파이어를 능가한다고 하는 공대지 대전차 유탄 천검에 대해서 이제 4발씩 장착하는데 LAH는 한쪽에 2발씩, 근데 이 상륙 공격 헬기는 한쪽에 4발씩 장착 가능합니다. 천검은 대전차 유도탄으로서 적의 기갑 부대 및 주요 목표 타격을 할 수 있고 이제 소형 공격 헬기에서 여러 차례 시험 발사해서 성능이 입증이 됐는데 길이 2.7m, 직경 15cm, 발사 중량 35kg입니다. 헬파이어보다 무게는 가볍지만 이 탄두가 핵심입니다. 이중 성형 작약 탄두, 일명 텐덤 히트 탄두라는 방식을 채택해서 앞에 성구 탄두가 이제 닿았을 때 이 적의 반응 장갑이나 특수 장갑 무력화시키고 뒤쪽에 후속 이 성형 작약 탄두가 이 파괴를 하는 방식으로 1m 이상 관통력, 쉽게 말해가지고 한반도 근처의 거의 모든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통력은 애초 작전성 그 개발 목표였던 이제 ROC를 이제 초과 달성했다. 그리고 사거리가 8km 이상인데 이 8km라는 거리를 설정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거리가 됐을 때 북한의 이글라라든가 쉴카 이런 근접 방어 대공 무기 체계 밖에서 공격할 수 있을 만한 여유 공간이 8km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판단으로 제작됐는데 천검의 탐색기는 이제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을 모두 활용해가지고 이중모드 탐색기라는 걸 가집니다. 천검은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낮에는 CCD라고 하는 이제 가시광선, 밤에는 IR이라는 적외선으로 적을 표적하는데 그냥 표적 탐지에서 파괴를 하는 게 아니라 시대에 걸맞게
최신 기능을 가졌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한 최초의 대전차 유도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AI가 탑재됐다고요? 예, 물론 AI에는 많은 성능이 있어서 그래서 천검이 뭐 챗GPT처럼 물어보면 내일의 운세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핵심적인 기능을 합니다. 표적과 표적이 아닌 것, 그 다음에 이동 표적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라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레이더를 사용하면 이게 라곤이 자동적으로 되지만 적에서는 이미지를 인식해서 이게 풀인지 탱크인지 장갑차인지 한번 알고리즘을 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80만 프레임 영상을 딥러닝한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추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정확하게 추적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자동 표적 추적하는 시간 동안 조종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작전 행동,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흔히들 공군 무기나 미사일 중에서 파이어 앤 포겟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구현하는데 AI를 썼다는 게 중요합니다. 표적 획득이나 추적이 자동화될수록 이 단순히 대규모 공격 같은 게 쉽게 될 수 있다는 거고, 대규모 공격이라든가 자동인식 말고도 중요한 게 NLOS, Non-Line of Sight, 가시선 외 공격 기능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상승속도 이야기를 할 때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하는 공격 헬기 전술, 그러니까 지형지물들을 이용해서 숨어 있다가 공격할 때 살짝 나와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가시선 그러니까 내가 적을 시야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공격하는 게 생존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천검 미사일은 이 비가시선 공격 기능이 있어서 산이나 구릉 뒤에 안전한 장소에서 조준하고 사격한 다음에 다시 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광섬유 케이블 때문입니다. 광섬유 케이블이요? 네, 헬기와 천검 사이에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광섬유 무선 데이터 링크가 탄 뒤에서 쫙 펼쳐지면서 비행해서 저기 전파 방해라든가 아니면 재밍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헬기와 미사일 간의 연결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광섬유니까. 네, 그래서 미사일이 발사 후에 높은 고도로 상승한 다음에 산을 넘어서 떨어지면서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고 표적을 탐지한 다음 이 앞서 말했던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해서 조종사한테 보여줍니다. 내 미사일이 그 시커에서 보이는 영상이 이렇다. 그래서 헬기로 전송한 이 영상을 이제 사수가 표적을 딱 찍어주면 자동적으로 날아서 공격합니다. 여기서 이제 파이어 앤 포겟이라고 해서 자동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밀 공격을 해서 이제 약간의 조이스틱 같은 것으로 이 미사일을 마치 내가 게임 속에 있는 그 무기처럼 조종해가지고 끝까지 표적할 수 있는 두 가지 모드가 있다고 하는데, 네. 특히 여기서 케이블을 끊고 파이어 앤 포겟 모드로 들어갈 경우에 동시에 여러 대를 전차를 공격할 수 있으면, 그렇죠. 적 전차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공격하고 순차적으로 올을 때 그 대응 시간을 벌지 못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8발이면 한 개 전차 중대 소대 이상급을 한 대가 지금 방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좀 정확도가 낮거나 아니면 끝까지 유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이버 공격을 해가지고 한 탱크에다가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앞서 말한 모드, 그러니까 파이어 앤 포겟 모드라든가 광섬유를 사용해가지고 원격 조종을 사용하면 한 대가 맞을 때마다 이제 후속 공격을 할 수 있어서 이 화력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 천검 미사일 전면에 있는 탐색기 시커의 해상도도 최신 미사일만큼 풀 HD 해상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상 상황에 따라서 3에서 5km 내의 표적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 링크 없이도 알아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가운데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동그랗게 된 포드 같은 게 있는데 2.75인치 무유도 로켓용 7연장 포드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제압한 게 있습니다. 지역 제압 임무란 뭐냐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고 한계가 있으니까 이 로켓으로 해서 일정 면 타격, 그다음에 상륙 지역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로켓도 이런 무유도에서 벗어나서 유도 로켓을 사용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이제 레이저 유도 로켓이 장착되는데, 미사일로 파괴하기에는 너무 좀 싼, 그러니까 소프트 스킨, 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밀 타격하는 용도로 미국 해병대도 이용하고 있고, 미국 공군이 드론을 요격하는 이제 저가형 요격 무기로 F-16에다 달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MAH는 국산 헬기 최초로 이것이 달리죠. 바로 공대공 미사일이죠. 이게 스타윙 맨 바깥쪽에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이 됩니다.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병대에서 공대공 임무를 되게 중시했는데, 그 이유가 북한의 AN2 침투기 때문이죠. 이거를 격추해야 되는데 이게 전투기가 격추하기 상당히 쉽지 않았어요. 저도 해봤지만. 그래서 이번에 미스트랄의 최신 버전인 미스트랄 3가 장착된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엔비디아사가 MH에 미스트랄 3를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왔다는 후문이 있는데, 아마 기체 베이스가 아마 에어버스이기 때문에 더 호의적이지 않았을까라는 뇌피셜을 한번 얘기해 봅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린 건데 미스타일 3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건 맞고 네. 여기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상륙 공격 헬기 공대공 무장을 했을 때 우리 신궁 국산 미사일을 장착할 것인가 그렇죠. 미스트라를 장착할 것인가 약간 논쟁이 있었는데 네. 미스트라의 제작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이제 미스트라에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신궁 같은 경우에는 국산 미사일로서 이제 성능도 우수하긴 하지만 가망 인증이라든가 네. 이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 기술 축적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서는 우리도 국산 미사일을 장착하겠지만 먼저 이 기술을 보유한 미스트라를 채용하는 게 더 유효했다고 합니다. 자, 미스트랄 3의 재원을 잠깐 보면 최대 속도 마 2.5 이상이고요. 중량이 18kg, 탄두 중량 약 1.11kg, 최대 사거리 약 7.5km. 미스트랄이 속도가 좀 빠르죠. 그래서 유사시에 저고도의 적 항공기도 격추할 수 있는데 지금 드론에 대한 대항마로도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대공 미사일과 유도 로켓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산 무장이 탑재되는데요. 국산 무기 체계를 통합하면 해외 의존도는 낮추고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은 높아지고 K방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장들을 정확하게 잘 쏘려면 잘 듣고 잘 봐야 되는데 공격력을 뒷받침해주는 MAH의 이 주요 성능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요 성능 하면 일단 상륙 공격 헬기의 눈과 귀 역할이 필요하겠죠. 우리 표적 획득 지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TADS, Target Acquisition and Designation System이라고 있는데 이게 주야간 EO, 일렉트로 옵티칼, 가시광선, 또 야간유한 IR 센서, 그리고 레이저 표적 지시, 그리고 거리 측정 능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헬기다 보니까 안정화 짐벌들이 좀 필요해서 안정되게 탐지, 식별, 추적, 그리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사격 통제 센서의 어떠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요. 주야간에 상관없이 목표를 발견하고 공격할 수 있는데 82배 준 기능이 된답니다. 와, 그러면 정말 먼 거리에서도 정확하게 표적 탐지가 가능하겠네요. 예를 들자면 제가 쓰는 핸드폰 3배 줌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를 생각하시 82배면 통상 1.5에서 2km 정도 떨어져서 사격을 하는데 이 장비로 보면 2km 밖에서도 20mm 탄피를 식별한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82배 좀 얘기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정밀되고 라인 오브 사이트가 당연히 안정이 되겠죠. 그리고 다 채널에 UIR 채널 쓰고 여기에 레이저 지시 능력 그리고 거리 측정 능력, 표적 지시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도 요 비슷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플랫폼을 쓰는 나라가 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번에 MAH에서 신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밀떡분들께서 이제 바이퍼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거의 대동소이한데 탐지거리가 조금 떨어진다는 평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파치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거기에 이게 하나 나오죠. 네, 맞습니다. 헬멧 마운티드 사이트. 그 당시에는 이제 헬멧 마운티드 사이트라고는 하진 않았는데 그냥 연동된 장비 큐잉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헬멧 마운티드 사이트 기능이 들어갑니다. 큐잉이라는 거는 그냥 돌면 도는 대로 가는데 마운티드 사이트는 그 안에 정보들이 여러 가지가 정보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전투기 조종사들이 쓰는 그 기능이 그대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필요한 전투 정보도 있지만 전투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비행 정보에 대해서 좀 약간 등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추락하는 사례들, 특히 야간. 그런 것들이 헬멧 마운티드 전투를 하면서 내 자세, 고도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 안전 그리고 전투력 강화에 상당히 좋은 장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중전에서 고개를 많이 돌려야 되고 표적을 찾으려고 고개를 많이 돌릴 때 계기를 안 보게 되잖아요. 이런 게 많이 보강이 되는 거죠.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이제 조종사 편의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풀 글래스 칵핏. 그래서 우리 큰 옛날에 이제 아날로그 장비들 이렇게 계기들이 여러 개가 많이 있었잖아요. 복잡하게. 그게 아니라 이제 디지털로 됐는데 디지털도 각자가 아니라 큰 대형 디지털 글라스 안에 디지털 장비들이 일체형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조종사가 상당히 조종하기 편한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이제 위성 항법 그리고 관성 항법 이런 게 같이 다 들어가 있고 자동 비행 조종 장치가 되게 향상이 돼서 악천 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덱 오퍼레이션 얘기를 했는데 함상에서 운용이 쉽도록 메인 로터를 접기 쉽게 설계가 돼 있어서 기체 방염, 부식 이런 거에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7월 언론을 통해서 MAH가 올해 상반기에 총 3차례에 걸쳐서 실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는데 이번에 시행한 사격 시험은 기관총과 로켓의 주 야간 전투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였다고 합니다. 이게 상륙을 어느 시간대 할지 모르니까 상륙 공격 헬기는 밤낮 없이
24시간 전투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험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실전 투입 가능성을 가늠한 중요한 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사격 시험에 참여했던 해병대 사령부에서 이제 시험 평가하시는 분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직접 운용해본 MAH 점수는 5점 만점에 4.9점. 4.9점. 사격 시험 평가 후 인상적인 성과를 가졌고 앞으로 남은 여러 신규 무장에 대한 실사격 검증과 시험 평가가 매우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자, 해병대 항공전력의 새 장을 열어줄 상륙 공격 헬기 MAH, K방산 수출의 또 다른 비밀병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